영상에서 다뤄볼 예제는 솔리드 파트 디자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edu-katia.com입니다. 자, 파트 디자인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해당 파트 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링크가 되는 아이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아홉 번째 예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열어봅니다. 자, 지금 해당 아이템은 우리가 자동차의 기어 부분에 보여지는 플라스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P, R, N, D 그렇게 기어가 있는 부분의 커버 영상입니다. 자, 이번 솔리드 세 번째 페이지의 아홉 번째 예제는 여기에 이 스냅필이라는 플러그 형상 작업은 날리지 쪽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자, 이번은 모델링 3차원 솔리드 모델링 위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노트라는 전체 두께가 2mm, 그리고 노멀 드래프트 앵글은 5도, 그리고 스냅핏 플러그 부분은 UDF 적용할 것. 이 세 번째 부분은 날리지 쪽에서 다뤄보고 합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XY 평면에다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섹션 AA와 BB의 단면이 여기에 섹션 뷰 AA와 BB 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크로스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점으로 가져가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 카티아 준비되어 있는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최초 센터 포인트부터 만들어 줍니다. 자, 포인트 이름은 센터 포인트. 자, 센터 포인트의 색상과 그리고 디폴트 모양, Geometrical Section Reference 데이터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파트 넘버는 우리가 PDG 파트 디자인의 줄임말이죠. 페이지 3번의 예제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 주신 다음 여기에 저장토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작업 평면은 XY 평면, 즉 퀵뷰에서 탑뷰로 보겠다라고 맞추신 다음에 포지션드 스케치로 보이시는 XY 평면, 오리진, 센터 포인트. 자, 두 축이 서로 뒤바뀌었죠. 수평축은 오른쪽, 수직축은 위쪽을 향해야 되니까 서로 스왑으로 한번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세로축을 리버스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 베이스 쪽에 사각형 스케치부터 먼저 대략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은 서클 안에 여기 양 끝점을 먼저 정해주는 형태의 아크 생성 작업으로 하나, 밑에도 둘, 이제는 양 끝점이 있으니까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마스터 스케치 상에 이 스냅핏 블로그의 포인트점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추후 날리지 쪽 어드바이저 할 때 템플릿 작업으로
우리가 프로덕트 날리지 템플릿에 날리지 피처로 한번 만들어 보는 영상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 앞에 탑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포켓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의 형상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자, 주변 형상과 특히 아크와 지금 그리는 형상들이 자, 불필요한 구속이 걸리지 않도록 자, 여기 사각형에서는 서로 이런 수평 쪽으로는 구속이 자, 잡아 주도록 합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구속 들어갑니다. 자, 좌우 상하 대칭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평 수직축에 대해서 디멘전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사각형 부분 치수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크의 양 끝점들을 각 수평 수직축에 대해서 치수를 자, 정의하도록 합니다. 오른쪽도 자, 점에 대한 수평 치수, 수직 치수 자, 이렇게 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크의 R 값들이 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속이 되겠죠. 자, 여기 포켓으로 사각형 부분은 자, 우리가 치수가 이렇게 3mm 그 다음에 H축에서 여기까지가 자, 치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치수가 주어집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시 또 3mm 치수가 들어가겠죠. 자, 지금 여기 여유있게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줄 거냐 하면요. 자, 이거 안쪽입니다.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요 치수가 이제 3mm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뒤쪽 튀어나오는 부분까지는 여유있게 여기도 한 3mm 정도로 추가로 튀어나오는 부분 줘놨습니다. 자,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정확한 치수 구속 들어갑니다. 자, R값, 자, 여기가 1500, 아래쪽 또 1500, 자, 왼쪽 R은 300, 오른쪽 R은 250입니다. 자, 그 아크의 자, 위쪽 부분의 수평 치수는 아래쪽의 수평 치수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60과 78. 자, 60, 78, 60, 78. 자, 그리고 아크의 세로 45, 40, 45, 40. 여기는 42, 40. 자, 여기 포켓은 3mm가 자,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도 추가로 자, 여유있게 자, 3mm로 뺐습니다. 자,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0. 20이고 10입니다. 이제 직사각형 베이스에 56, 50, 56, 50. 사각형은 똑같겠죠. 수평 80, 105입니다. 80, 105. 자, 모든 치수가 정확한 치수로 입력이 되면 오케이 한번 해서 자, 디멘전 치수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케일을 고려해서 그리시게 되면은 치수가 크게 어긋나게 될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스케치 그릴 때 수시로 스케치에 대한 디멘전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또 20에
자, 10mm, 3mm, 밖으로도 3mm. 자, 오른쪽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마스터 스케치로 가져갈 겁니다. 3D로 빠져나가서 이름을 마스터 스케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마스터 스케치는 제가 하늘색의 선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6번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요. 자, 추가 저장 한번 하고, 자, 이 마스터 스케치의 자, 이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렸는 아크의 형태에서, 자, 안에 상부 부분이 요만큼이 또 살이 포켓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위에 부분이 이렇게 살이 제거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보는 부분도 보시면 확인됩니다. 자, 그 값이 6mm에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자, 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어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빠져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 만드는데, 우리가 3차원에서 필렛을 돌려가지고, 자, 구배를 준 다음, 이 안에 이제 빠지는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커브를 생성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에 R, 12R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마스터 스케치 내에서 코너화를 돌려서 작업을 진행하고,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자, 도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엣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엣지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습니다. 자, 치수가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요. 자, 요 안쪽 중간에 있는 커브의 R 값이 12로, 자, 코너 R 치수가 있는데, 자, 여기 크게 돌아가는 이 R이 엣지가, 자, 치수가 없다는 것은, 자, 지금 이 본도면에서 노트란을 확인해 보시면, 자, 노멀 드래프트 앵글이 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사출 아이템 형상으로, 자, 5도의 구배가, 자, 여기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쭉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 바닥에 디멘전이 없고, 상단 부분에 치수를 유지해야 되고,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구배의 각이 커져가지고, 바닥 부분은, 자, 치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자, 확인하시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빠지는 이 부분도, 자, 지금 12R에 코너 R 작업 들어간 스케치가 6mm 일정하게 안으로 지금 살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안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6R이 되겠죠. 자, 그럼 마스터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아크 연속을 오토 서치로 전체를 우리가 부른 다음 코너, 오퍼레이션 코너를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이 꼭지점 부분에 대한 치수는 살려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옵션의 5번째 Construction Line Trim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12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코너에 R 값이 치수가 입력이 됩니다. 마우스로 굳이 저기에 자,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원래 이제 코너 작업에 디멘전 치수를 빼기 위해서 자, 여기 꼭지점들에 대한 점들을 다 유지를 하면서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남기고 코너할 처리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마스터 스케치를 섹션 AA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본 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상단부에 서피스의 구성, 프로파일 커브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포지션드 스케치로, 자, 이 스케치로
평면을 정하시고 원점 정한 후에 자 H와 V축이 또 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H축이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섹션 뷰 AA 단면도에 자 평면으로 잡혔고요. 430의 R 크기를 자 그리기 위해서 자 마스터 스케치는 잠시 숨기고 자 이전에 사용한 자 아크 기능으로 자 이 R 값 또 포인트가 H축에 떨어진 거리 자 양쪽 위아래 포인트가 H축에 떨어진 거리 자 그리고 V축에 떨어진 거리 그리고 H축과의 수평 수직거리 떨어진 거리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에디트 멀티 35 동일하고 47, 43입니다. 47, 43 R 값은 430 430 자, 지금 생성한 커브는 우리가 마스터 스케치 상에서 지금 여기 R12 들어가 있는 몸통 부분에 상부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서피스, 상부 서피스를 만들 프로파일 단면입니다. 근데 자, 이 커브가 지금 이 치수 형상대로 커브 그대로 가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스케치 자체가 패드 작업으로 올라오면서 상부 서피스가 짧아가지고 패드 작업이 자, 에러 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부 서피스 부분은 좀 크게 프로파일을 만드셔가 서피스가 충분히 크게끔 만들어가 바닥에 있는 패드의 프로파일, 해당 프로파일이 스케치 치수가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설페이스가 짧아서 에러 나지 않도록 트림으로 양 끝점을 자, 한 20mm 가량 충분히 연장을 자,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존의 디멘전 치수에서 연장된 길이까지 자, 한 20mm씩 양쪽으로 길게 자, 빼주도록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상부 서피스를 만드는 프로파일 해당 커브입니다. 탑 서페이스를 만드는데 탑 서페이스 만드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 서식 복사로 마스터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탑 서피스 프로파일은 컬러를 좀 변경을 하고요. 자, 마스터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해서 자, 밑에 해당 탑뷰를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이제는 섹션 BB 단면에 자, 단면을 잘라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자, 요 뷰 상에 해당 700R을 역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 뷰 입장은 자, 요렇게 바라본 단면 BB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뷰 입장이니까 스케치가 YZ 평면이 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자, V축만 리버스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의 스케치는 숨겨주시고, 동일한 아크 작업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요 아크 같은 경우는 R값 있고요. 그리고 수평치수는 존재합니다. 양쪽 끝점에 대한 두 개의 수평치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 요 부분에 오른쪽에 44라고 하는 수직지수만 있지 왼쪽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프로파일 커브를 구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치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 왼쪽 부분의 끝점을 잡고 움직여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직 자, 구속이 덜 된 상태로 under constrainted 상태로 커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걸 움직이지 않도록 구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 세로축과 만나는 요 포인트점이
자, 어디 부분이냐 하면요. 자, 섹션 AA 커브와 BB 커브가 교차되는 섹션 AA 커브와 BB 커브가 공간상에서 교차돼서 만나는 그 가운데 크로스되는 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섹션 AA에 자, 이렇게 가서 요 점이 되겠죠. 세로축과 만나는 부분. 그럼 이 가로지르는 프로파일. 지금 요 점에 커브가 지나가고 있겠죠. 그게 이제 세로축 V와 자, 인터섹션 되는 탑 서피스의 프로파일을 보이게 해서 자, 요 커브에 지금 현재 스케치 평면 ZX 평면이 되겠는데 그 평면과 자, 지금 프로파일 커브와의 교차되는 포인트점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인터섹트 3D 엘리먼트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교차되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프로파일의 탑 서피스 프로파일을 찍어 주시게 되면 다시 노멀 뷰 누르신 다음에 탑 서피스 프로파일 숨겨 주시게 되면 여기 점이 하나 투영이 됐죠. 3차원의 커브에서 우리가 특정 포인트를 투영을 했기 때문에 노란색 컬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노란색 컬러는 컨스트럭션 처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다시 해제한 후에 이 커브가 이제 요 점과 코인시던스로 일치 구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에디트 멀티로 들어가서 700 커브입니다. 44, 65, 81, 65, 81, 44. 자, 이렇게 커브가 자,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상부 서피스를 자, 구성 가이드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그랬던 프로파일 커브가 지금의 이 긴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스터 스케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지금 그렸는 몸통 부분의 스케치가 패드 작업으로 두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짧다 보니까 자, 양 끝점이 좀 짧지 않도록 커브를 한 20mm 자, 이상씩 좀 연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파일 스케치도 끝점 양 끝으로 연장을 했듯이 자, 여기도 20mm씩 자, 여유 있게 좀 키워주는 작업 자,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3D로 자, 빠져나가서 지금 방금 그린 스케치는 자,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두 번만 누르시다 보면 이전에 적었는 이름이 자, 나타나게 되죠. 가이드 커브 자, 라고 해주시고 가이드 커브는 서식 복사 페인트 아이콘에 탑 서피스 프로파일 한번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자, 이 그림을 좀 그려주신 다음 이제 본격적인 패드 작업으로 두께를 주기 전에 지금 만든 프로파일 커브와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상부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상부 서피스가 섹션 AA 단면과 BB 단면에서 430R, 700R이 자, 우리가 이 상부 서피스 구성 프로파일이 되는데 자, 그래서 작업 공간을 GSD로 자, 옮긴 뒤에 서페이스 출바 세 번째 수입 기능으로 자, 첫 번째 프로파일 타입 익스플리시트 기능이죠. 프로파일 있고 가이드 커브가 있는 걸로 자, 프로파일이 430짜리 프로파일 가이드는 700짜리 커브입니다. 자, 프리뷰 한번 눌러보시고 확인합니다. 자, 지금 만든 서피스가 바로 탑 서페이스가 됩니다. 자, 탑 서피스는 칼라 변경 후에 솔리드 모델링을 위해서 좀 투명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가져가 보는데요. 이제 스케치 두 개는 필요가 없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자, 가운데 몸통 부분 형상이
패드 두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상부 서피스가 충분히 패드의 형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크게 서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파트 디자인으로 옮긴 다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솔리드 모델링을 위해서 저장 한번 했습니다. 자, 바디 하나 추가할게요.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B로 바디 하나 만듭니다. 메인 바디. 자, 메인 바디라고 이름을 네이밍 해주시고, 패드로 스케치 프로파일을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의 프로파일을 선택 후에, 리미트는 최상부 서피스, 우리가 만든 서피스까지 올라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리뷰 눌러보시게 되면, 우리가 프로파일 커브도 길게 20mm씩 양쪽 끝으로 연장을 했고, 또 가이드 커브도 앞쪽으로 20, 뒤쪽으로 20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설페이스가 짧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메인 바디가 만들어져서 제가 컬러 정의 후에 탑 서피스도 잠시 숨기겠습니다. 보면 최초 설명드리면서 여기 R12라고 되어 있는 이 솔리드에서 엣지 필렛 부분을 스케치에서 미리 돌려준 상태로 지금 작업 진행 중입니다. 물론 3D에서 메인 결과물에 솔리드를 만든 다음에 엣지 필렛으로 3D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이 작업을 6mm 드래프트 구배를 주고 안쪽 형상을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작업을 진행하고자 마스터 스케치에서 필레다를 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안에 조금 후에 여기 6mm 섹션 뷰 AA 쪽에 6mm 컨스턴트하게 안으로 옵셋된 솔리드 부분 만드는데도 좀 편하게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배는 우리가 만든 요 상부 엣지가 지금 패드로 그대로 높이가 수직으로 올라온 상태고요. 그게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5도의 구배가 먹혔다라는 부분의 증명이 바로 이 엣지 커브입니다. 바깥에 이제 보여지는 이 엣지 커브가 그래서 드래프트 구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배 작업에 있어서 제가 셀렉션 바이 뉴트럴 페이스로 뉴트럴 페이스 되는 면이 바닥이 아닌 상부면이다라는 것을 셀렉션 바이 뉴트럴 페이스로 체크 후에 상부면을 찍게 되면 측면 부분은 내가 따로 찍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만약에 구배가 들어갈 페이스 투 드래프트 면이 굉장히 많은 면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요 셀렉션 바이 뉴트럴 페이스로 요 밑에 있는 선택 면에 의해서 구배 방향에 의해서 측면들이 자동으로 찍혀지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프리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탑뷰 확인해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뉴트럴 페이스로 상구면 찍고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추가의 엣지가 도면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이 부분입니다. 구배가 어떤 면에 대해서 뉴트럴 엘리먼트로 시작이 됐느냐 그걸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렛은 마스터 스케치에서 진행이 됐었고 구배가 상부면에서 출발해서 바닥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바디를 작업을 진행하는데 베이스 바디는 여기에 있는 직각사각형 부분이니까 Alt IB로 바디 하나 또 신규로 추가하시고 이름은 베이스 바디라고 네이밍합니다. 패드는 오토 프로파일 데피니션의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높이가, 자, 제품 두께가 2mm라고 노트란에 되어 있습니다. 노멀 티크니스가 2mm. 자, 요 베이스 바닥에, 자, 요 부분이 두께가 2mm로, 코어에는, 자, 베이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요 두께 자체가 2mm로, 자, 역시 구배는,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리뷰로 Z축 플러스 방향으로 2mm 두께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 부분도, 자, 마스터 스케치를 잠시 숨긴 후에, 요 모서리, 직각삼각형 모서리 부분에 필렛이 5알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렛을 정의하기 위해서 잠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서, 자, 요 엣지, 자, 요 엣지, 자, 확대해서 찍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확대하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5알입니다. 오케이. 자, 필렛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두 번째 쉐이딩 위드 엣지로 바꿔주시고, 자, 이 베이스 바디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배를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바닥에서 구배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치수가 크게 확대를 해봐도 구배의 각도가 2t 되는 높이의 구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구배가 유출을 엘리먼트가 시작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의 이 형상 자체가, 자, 보이고 선이 좀 굵게 보이는데 요 바깥선이, 자, 있다라는 거는, 자, 바닥의 치수는 살리고, 자, 위쪽으로 구배가 들어간 걸로, 자, 그렇게,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배 작업 5도의 측면 부분인데 뉴트럴 엘리먼트는, 자, 바닥에서부터 시작돼서 화살표는 위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바닥 쪽의 치수가, 자, 5R의 치수가 잡히는 걸로 그렇게, 자, 905도 들어갑니다. 자, 베이스 바디와 메인 바디 이렇게 두 개의, 자, 바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디가, 자, 합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부에, 자, 이 부분이 잘려나가는 요 작업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르고 난 다음에 베이스 바디 쪽과 연산을 해도, 자, 될 듯한데요. 자, 요게 이제 챔퍼 작업이라고 보다는, 챔퍼 작업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마스터 스케치에서 만든 그 커브 자체를 바닥 부분에서 6mm 평행하게 패러렐 작업으로 이동을 하고, 그 커브를 다시 만드는 상부 서피스에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으로, 자, 요 커브를 잡아낼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커브는, 자, 우리가 만든 상부 서피스를 마이너스 Z축 아래로 2mm를 트랜슬레이트, 옵셋이 아닌 트랜슬레이트 기능으로 거리 변환으로, 자,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작업이 필요할 듯 하고요. 자, 레퍼런스 데이터에 마스터 스케치를 잠시 한번 쇼로 보이게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 있는 생성 작업들, 바디 작업들 잠시 숨기고요. 지금 요 커브가, 바로 몸통의 경계 커브가 바로 이쪽 엣지가 되겠죠. 자, 요 엣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커브 경계선이고요. 고개 안으로 6mm 일정하게 안쪽 여기 경계 커브를 섹션 AA 커브에, 자, 요 커브로 보시면 되니까. 자, GSD로 넘어가서 GSD에서, 자, 요 안쪽의 커브만 제가 Operation Extract라는 기능으로 별도로 따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할 때 Propagation은 포인트
연속의 포인트 컨티뉴어티로 자, 이렇게 추출을 한번 해봅니다. 자, 추출했는 이 커브를 다시 패러렐 안쪽으로 평면상 XY 평면을 서포트로 패러렐 작업에 평행 이동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익스트랙트한 커브를 컨스턴트하게 6mm. 자, 빨간색 화살표가 자, 디렉션 방향이라고 보시면 리뷰 확인했을 때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자, 평행 이동한 커브가 나오죠. 자, 커브가 익스트랙트 추출했는 커브를 자,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패러렐 1번은 extract 커브 6mm 옵셋. 자, 이렇게 이름을 자,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extract 커브 6mm 옵셋. 자, 그리고 상부 서피스를 자, 보이게 해서 이 상부 서피스를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2mm 옵셋 작업이 아니라 아프레이션의 다섯 번째 아이콘인 트랜슬레이트 기능입니다. 자, 상부 서피스를 디렉션을 Z축의 노멀한 평면이 XY 평면을 자, 지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위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mm로 자, 방향을 자, 부호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해 주시고 자, 이 트랜슬레이트는 탑 서피스 옵셋 2mm라고 자,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자, 역시 좀 투명하게 자, 한번 맞춰 보시고요. 이제 지금 요 커브와 요 커브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 커브는 6mm 옵셋된 커브가 투영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커브 같은 경우는 옵셋했는 트랜슬레이트 했는 서피스와 솔리드와의 교차되는 커브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션 진행합니다. 프로젝션으로 안쪽으로 패러렐 들어간 커브를 자, along 내가 정해주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along a direction으로 서포트 면이 자, 최상부 서피스 프로젝티드 되는 게 커브 6mm 옵셋된 커브 서포트가 상부 서피스고 디렉션이 Z축 방향으로 투영돼야 되니까 자, XY 평면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를 제가 잠시 숨기고 탑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자, 바닥에 6mm 옵셋된 자, 요 커브가 상부 서피스에 Z축 방향으로 그대로 지금 올라온 경우죠. 자, 지금 이렇게 along a direction으로 프로젝션 커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탑 서피스는 잠시 숨기고 자, 2mm가 트랜슬레이트 된 서피스와 메인 바디 간에 솔리드 결과물의 메인 바디 간에 자, 커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인터섹션 솔리드 결과물 900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자, 요 커브죠. 900까지 들어간 결과물과의 인터섹션으로 2mm 트랜슬레이트와 메인 바디 솔리드를 찍어서 자,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된 커브가 바로 스플리트 서피스 스플리트 우리가 챔퍼 형태로 솔리드를 자르는 스플리트 서피스를 만드는 가이드 커브 01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섹트 1은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눌러주시고 프로젝트가 인터섹트 커브고 스플리트 서피스 가이드 커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 커브 1번과 가이드 커브 2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요 상부 커브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이드 커브를 지나는 상부 솔리드를 자르는 스플리트 형태의 서피스는 역시 수입의 라인 형태입니다. 직선 형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직선 형태로 솔리드 상부 엣지를 잘라놨기 때문에 라인으로 투 리미트, 가이드 커브 1번 투영된 거, 2번 인터섹션으로 해서 자, 여기 랭스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경계 바운더리 커브를 지나면서 추가로 위로도 2mm, 아래로도 2mm가 좀 추가로 연장을 해서 서피스를 만들겠다라는 그 값입니다. 2mm씩 위아래로 크게. 왜? 모서리 엣지를 자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전에 바닥에 있는 마스터 스케치를 상부로 패드할 때도 자, 리미트 서피스가, 상부 서피스가 충분히 커야지만 솔리드를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스플리트 서피스도 위아래로 여유있게 한 2mm씩 연장해서 만들어주는 거. 자, 잊지 마시고. 자, 지금 이 메시지는 자, 에라라는 창이 아니고 워닝입니다. 워닝. 우리가 카티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워닝이라는 것은 카티아 입장에서 사용자인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의 작업이 자, 여기 보시면 it may 추측이죠. lead to an error.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지 에러가 아닙니다.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카티아 입장에서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자, 에러 자, 될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자, 스윕 투 서피스가 바로 스플리트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플리트 서페이스. 자, 그러면 스플리트 서피스로 지금 메인 바디 자, 이 부분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진 탑 서피스부터 스플리트 서피스까지를 멀티 선택을 해서 트리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자, 그래서 surface body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rface body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자, 스플리트 서피스 상부 모서리 부분에 자, 엣지를 쭉 잘라내기 위한 자, 그 부분만 지금 보이게 해놨고요. 메인 바디를 자르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파트 디자인 작업으로 워크벤치를 이전하는데 자, 메인 바디를 자른다라고 해서 지금 메인 바디를 디파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플리트 서피스로 솔리드의 이 상부면을 자를 수 있을지 자,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플리트가 되겠죠. 디파인을 메인 바디로 지금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스플리트를 딱 선택하는 순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부 스플리트 서피스를 찍지도 않았는데 벌써 빨갛게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스플리트 서피스를 만드는 상황이 메인 바디를 이용해서 메인 바디를 활용해서 2mm 트랜슬레이트 된 서피스로 인터섹션 커브를 잡았습니다. 이 스플리트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 중에 일종의 하나를 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A, B, C, D의 과정을 통해서 D를 만든 결과물을 다시 A를 작업하기 위해서 자, 사용을 하는 게 된다는 거죠. 링크가 A, B, C, D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든 D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다시 A를 추가 작업하는 걸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사이클이 자, 걸리기 때문에 자, 다람쥐 쳇바퀴돌도 계속 업데이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서피스를 찍었죠. 아래쪽 부분을 남기겠다라고 지금 자, 잠깐만요.
define main body, split surface를 자, 자르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자, 정했습니다.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피처가 involved in update cycle이 자, 걸린다라고 되어 있었죠. update cycle. 그래서 카티아는 이 트리에서 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근데 이 메인 바디 결과물 자체가 이 바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섹션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섹션 커브를 이용해서 스플리트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스플리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다시 메인 바디를 자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A를 이용해서 B를 만들고 B를 이용해서 C를 만들었는데 C를 가지고 다시 A 결과물을 다시 수정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 자체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ABC, 다시 위로 올라가서 ABC 이렇게 링크가 업데이트 사이클이 걸리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요. 자,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바디 쪽에 먼저 제가 만든 메인 바디와 베이스 바디를 자, 연산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메인 바디를 어셈블리, 베이스 바디는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메인 바디 안으로 디파인을 해서 스플리트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 어셈블리 1번의 경우가 디파인이 되게 되면 스플리트는 어셈블리 아래쪽에 자, 추가가 되겠죠. 자, 스플리트로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스플리트가 들어옵니다. 스플리트 서피스를 찍어서 아래쪽으로 자르겠다라고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인 바디 안쪽이 아니라 메인 바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A, B, C 자, 같은 바디 내에서 C가 만들어진 다음 그 바디를 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스플리트 바디가 바깥에 만들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메인 바디보다 자, 다음 이후에 아래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펙트리 결과상에서 자, 이쪽에서 만들어진 결과 그 다음 아래쪽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사이클이 걸릴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의 트리를 구성을 해서 업데이트 사이클 작업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셈블리 1과 스플리트와 어셈블리 2를 자, 별도의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I 작업을 추가해서 자, 요 바디가 이제 디파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서피스 바디는 잠시 숨기고요. 요 바디를 이름하여 캐비티 바디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캐비티 바디까지 만들어 보고 자, 다음 영상에 이어서 코어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